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친한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우정이라고 믿었던 때도 있었네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렸을 적 혜미와 저는 집도 가깝고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라 자연스레 등하교를 같이 하며 친해진 친구였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반이 되고 저희는 더욱 둘이서만 붙어 다녔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까지 너희는 같이 다니다 보니 닮은 거냐 아니면 닮아서 같이 다니게 된 거냐 할 정도로 저희들은 여러 부분에서 서로와 닮아 있었어요. 성격이며 입맛이며 심지어는 남자 취향까지도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하필 같은 반 남자애 한 명을 둘이 동시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남자애가 키도 큰 편이고 또래보다 오빠 같은 느낌이 드는 타입이라 그 애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친구인 혜미랑 좋아하는 사람이 겹쳤다는 건 그 어린 초등학생에게도 큰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혜미랑 저는 둘이 약속했어요. 저와의 우정을 해치면서까지 좋아하고 싶은 남자는 아니래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는 우정을 선택할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인데도 혜미는 똑부러지게 말을 잘했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하고 그 일을 그렇게 끝났었네요. 그 후로도 저희의 우정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미와 저는 집이 가깝기도 하고 혜민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합청업체 사장이라 저희는 부모님끼리도 조금은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랑 혜민의 아버지가 따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둘 다 외동딸이라 저희는 주로 학교를 마치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질 정도로 친자매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늘 툴툴대고 제 멋대로인 제가 혜미만큼은 좋아하고 잘 챙기려 하니까 혜미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셔서 나름대로 넉넉했던 반면 혜민의 아버지는 하청업체랑 운영하고 계셨던지라 매달 아버지 수입이 경기 사정에 따라 널뛰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처음 보는 외제 간식들도 많고 제가 안 쓰는 물건이나 안 입는 옷을 주면 혜미 어머니가 고맙다고 꼭 다음날 혜미 편으로 감자를 보내주셨던 게 기억나요. 혜민의 외가가 강원도에 있어서 감자 농사를 작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온 감자를 꼭 그날 혜미랑 놀면 엄마가 쪄서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으로 아직 남아있네요. 저희는 좀 더 자라 이윽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다만 혜미는 언제나 공부를 잘했고 저는 딱 남들 아는 만큼만 아는 편이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철없을 적엔 제멋대로인데다가 반항심이 좀 강해서 공부하는 걸 싫어했었어요. 쉬는 시간에 혜미 자리로 찾아가면 혜미는 꼭 그전 수업 복습을 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그냥 나랑 매점이나 가자 라고 툴툴대도 혜미는 이것까지만 하고 가자고 욕심을 부렸죠. 그때쯤 혜민의 집안 사정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해서 혜미가 공부에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야 학교 수업을 대충 들어도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으면 됐지만 혜민의 집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IMF가 터졌습니다. 온갖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죠. 혜민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쪽의 기업 결정에 따라 이리 휘청이고 저리 휘청이는 하청업자 신세인데 아예 기업이 도산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희 집도 공장문을 닫은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살림이 어려워지긴 매 한 가지였어요. 혜미는 급식비도 못 내서 학교에 있는 동안 밥도 거르게 됐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엄마한테 졸라 혜미 급식비를 몰래 내줬어요. 그걸 알고는 혜미가 화를 내며 말했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내가 불쌍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해. 너도 알잖아.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 그렇게 둘러대니 혜미는 내심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는지 울더라고요. 혜미를 한참을 달래주고 그 이후로는 혜미도 별말 없이 제가 자기 급식비까지 내주는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혜미는 그 후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머릿속은 다른 근심들로 가득한 건지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반 1, 2등을 다투는 혜미였는데 어느새 반에서 딱 중간 정도 하는 저보다 겨우 몇 등수 앞서는 수준이었죠. 성적표를 받고 실망하는 혜미를 볼 때마다 같이 공부해서 올리자고, 네가 공부하는 거면 나도 같이 해줄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혜미와 함께라면 참고 할 만큼 저는 혜미를 정말 아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혜미와 제 몫을 두고 저울질하는 우스운 상상에서 눈 딱 감고 혜미를 선택할 만큼이요. 혜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을 갈 때쯤 저희 성적은 꽤 비슷해져 있었어요. 어느 대학을 갈지를 두고 고민하는데 혜미는 국립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이 싸서 거기 아니면 집안에서 대학을 보내줄지도 잘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고민 중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애매한 국공립으로 갈 바에 차라리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문인 사학에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등록금은 비싸지만 이미 한자리 하고 있는 동문도 많으니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제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고민 끝에 저는 혜미를 따라 국립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혜미도 저랑 함께 대학을 다닐 수 있어서 좋다며 기뻐했죠.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저희는 대학에 가서도 둘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던 차에 동아리 내의 한 선배와 자주 마주치다 보니 호감을 쌓게 되었죠. 유난히 제게 간식거리를 많이 사다 주고 같이 밥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저도 그 선배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 스타일인데다가 학교 생활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친절해서 모두에게 인기 많은 선배였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혜미도 그 선배를 내심 마음에 품고 있는 눈치였어요. 워낙 함께 해온 시간이 기니까 말하는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초등학생 때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혜미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진 않아서 선배의 호감 표시를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저도 아쉬웠지만 혜미와의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혜미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설마 했는데 그 선배가 맞았습니다. 저랑 썸씽이 있었던 그 선배요. 살짝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억울하더라고요. 전 억지로 포기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니 혜미에게 저와 그 선배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린 적이 없어서 혜미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좋아하는 선배가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니 좋아서 받아준 거겠구나 생각했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친구가 기뻐하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 선배는 친화력도 좋아서 저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셋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새내기 시절 잠깐의 해프닝이었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둘이서 오래 잘 사귀는 걸 보고 아, 저둘이 원래 이어질 인연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차 저희가 막 4학년이 되었을 쯤 혜미가 언제부턴가 학교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혹시 어디 아픈 건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니까 혜미가 어두운 안색으로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다 제게 말했죠. 나 어떡해?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데 제 머릿속이 다 하얘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면서 누구 아이냐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 아이가 맞대요. 이를 어쩌면 좋냐고 울면서 제게 매달리길래 선배한테는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더 펑펑 울면서 말하더군요. 말했는데 자기는 책임 못 진다면서
지워버리던지 낳아서 키우던지 알아서 하고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선배가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을 수도 없었던 혜미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키우기로 결심했죠. 혜민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혜미를 두들겨 패면서 앞으로 다시는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말라고 해서 혜미는 정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저라도 곁에 있어줘야겠다 싶어 학교 끝나면 혜미가 혼자 사는 단칸방에 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혜미가 아이를 낳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저예요. 혜미는 오랜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도망간 아이 아빠 대신 제가 대신 안아들면서 네가 커서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그 무렵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갓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혜미는 대학도 중퇴하고 아이도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단기간 알바 자리만 전전하다가 그걸로 버는 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새로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줄 맘에 무슨 일 하는 거냐 물으니 우물쭈물하다가 작게 대답하더라고요. 술집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막 그런 불법 주정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랑 대화만 하고 술만 서빙하는 그 수준이래요. 도저히 자기가 대학 졸업장 없이 애 키우면 살 수 있는 일이라곤 그거밖에 없었다면서요. 마냥 잘 됐다고 할 순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친구 된 도리로 일을 구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켜보는 게 마음 아팠지만 저도 막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던 터라 선뜻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직장에서 사귄 남자친구는 저와 혜미 사이를 잘 알아서 셋이서 종종 술도 같이 마시고 주말엔 놀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혜미도 아이 키우느라 저 말고는 다른 친구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끼워서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혜미도 결혼식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하해줬죠. 저희 부모님 바로 옆에 서서 찍을 정도로 혜미와 저의 사이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여겼고 남편에게도 이해해주길 부탁했죠.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에 혜미랑도 같이 몇 번 만나서 잡음 없이 저를 이해해주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혜미가 자주 신혼집에 놀러오고 저도 혜미가 일 나간 사이에 혜미 아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자주 교류했어요. 혜미 아들을 보살피다 보니 저도 꼭 아이가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보니 남편도 찬성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임신을 준비했죠. 그런데 꽤 오랜 기간 노력했음에도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계속 실패만 하니 남편도 저도 심적으로 지쳐 있었죠. 그때쯤 남편이 이직하고 회사 일이 바빠져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야근인가 보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살짝 선잠이 들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죠. 가끔은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서 술 냄새도 났어요. 일도 바쁘고 아이 문제도 원하는 대로 안 풀리니 저 사람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거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저녁도 맛있게 차려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둘이서 외출해 데이트도 아닌 데이트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이나 회식 같은 건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늦게 들어오는 건 여전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거의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와서는 옷만 갈아입고 황급히 다시 출근해야 된다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안 씻고 가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남편한테서 은은한 바디워시 향이 나서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바디워시, 제가 산 바디워시 향이 아니었거든요. 낯익긴 한데 어디서 맡아본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어디 싸구려 호텔 어메니티인가 다른 여자랑 있다가 왔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제가 그동안 노력한 건 뭔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한답시고 집을 나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오해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잠시 했어요. 혼자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답이 나올 문제도 아니다 싶어 점심쯤 옷을 챙겨 혜민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혜민은 밤에 일하니까 퇴근해서 계속 자다가 늘 점심쯤에 일어났거든요. 부모님께 말하기에는 확실하지도 않고 괜한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친자매나 다름없는 혜미한테 이 문제를 상담하려고 했어요. 아직 잘 수도 있으니까 피곤한 사람 미리 깨우진 말고 다 도착해서 혜미한테 전화하자 싶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간 거라 혜민의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려는데 제가 댄 곳보다 더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있더군요. 남편의 차였어요. 차 번호까지 똑같았죠. 지금쯤 출근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나 싶어서 당장 차에서 내려 따지러 가려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 앉은 운전석 바깥쪽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혜미였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하호호 웃다가 헤어지기 싫어하는 연인처럼 온갖 애정행각은 다한 뒤 손으로 하트까지 서로한테 날려보내고 나서야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더군요. 물론 전 두 사람인 걸 확인하자마자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얼굴이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녹화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혜미였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리곤 곧바로 배신감이 밀려왔죠. 저는 조용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또 술 취한 채 늦게 들어온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자는 척 하다가 핸드폰 메신저 내용을 몰래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모두 보냈죠. 참 가관이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원래 만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던 날짜는 알고 보니 혜미랑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날짜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안 생겼던 것도 여태 남편이 수작 부린 거였더군요. 혜미에게 아이 가지기 싫어서 저 모르는 사이에 수술을 했다고 말한 내용까지 메신저에 전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믿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몰래 변호사에게 가서 알아보니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책 배우자 인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에게 확답도 들었겠다. 저는 남편과 혜미를 각각 같은 카페로 같은 시간에 불렀어요. 당연히 저랑만 만나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라서 제게 말하더군요. 뭐야 여보, 혜미 씨도 부른 거였어? 말 좀 하지, 놀랐잖아. 왜? 혜미랑 원래 점심시간에 잘 만나잖아. 어제 보고 난 이후로 너무 오랜만인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저까지 우습게 연기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과 혜미 둘 다 표정이 굳어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뒤에서 몰래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어? 혜미 너도 참, 예전부터 내가 쓰던 물건 잘 받아 쓰는 것 같긴 했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내가 쓰다만 남자 네가 갖다 쓰니까 좋니? 그냥 너 가져. 난 누가 쓰던 건 더러워서 못 가지겠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여보! 하고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아 세우려 하더군요. 그 입 닥쳐. 여보는 누가 네 여보야? 당신은 이혼소장 받고 제때 재판 참석하기나 해. 어버버하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과는 이혼소송 들어가서 무사히 이혼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서 제가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고 끝냈죠. 혜미는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했어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상간녀 소송을 걸면 가진 것도 없고 애도 딸린 혜미랑 혜미 아들이 어떻게 살까 싶었어요. 게다가 혜미 아들은 제가 돌본 정도 있어서 모질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둘이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만나는 걸 보고 바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혜미도 이걸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빼고 제일 아끼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했단 사실 때문에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화병도 걸릴 것 같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이제는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요.
전 남편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제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러 다니면서 제 인생에 충실해지려 노력합니다. 그 때문인지 전보다 인생이 더 즐거워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나, 또 배신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았던 거라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는 아무 고민이 없어졌어요. 늘 저를 생각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버팀목인 부모님께 감사해요.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 다 변하고 그래도 부모님만은 유일한 자기 자식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부모님께 더 신경 쓰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모님께 사랑하고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